네, 안녕하세요. CJ 채널의 존버 스피릿 좌한입니다. 오늘은 노노남 그 두 번째 시간 Risks and Returns of Cryptocurrency 나머지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다뤘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비트코인하고 스탁 시장, 포렉스 외환 시장 그리고 귀금속 시장과 크다 큰 관련이 없더라. 그런 발견을 그런 파인딩이 있었고요. 이거는 분산 투자에 있어서 아주 코인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조금 더 달리 말해서는 만약에 비트코인을 나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자산에 포함시킨다면 그 말인즉슨 동일한 수익을 조금 더 낮은 리스크 수준에서 동일한 수익을 즐길 수 있게 이 코인 시장이 그런 어떤 특성을 제공해 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attractive 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 이 페이퍼가 후반부에서는 오케이 비트코인이 기존 시장과는 그닥 큰 관계가 없었다는 걸 밝혔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 코인 시장 내 코인 시장만 가지고 즉 비트코인 그 수익 그 리턴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비트코인의 리턴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그런 거를 이제 본 겁니다. 대체로 5개의 팩터를 봤는데요. 모멘텀 팩터, 인베스터 어텐션 메저를 이용해서 그게 혹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자산시장에서 이용하는 relative valuation measure, price to dividend ratio 같은 비슷한 메저를 도입해서 혹시 fundamental value이 비트코인이 fundamental value가 있냐 그거를 메저해서 그 fundamental value가 커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냐 수익이 좋아지냐 그런 거를 알아봤고요. 혹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비트코인 산업, 특히 마이닝 산업에 관련된 회사들의 그런 서플라이어 팩터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모멘텀 팩터랑 인베스터 어텐션은 수익률 예측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크립토커런시 모멘텀 팩터. 모멘텀이란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테고 앞으로도 제 방송에서도 많이 들을 텐데요. 모멘텀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the good is better, the bad is worse. 즉 또는 past winners tend to be future winners. 이게 아주 좋은 심플한 문장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멘텀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잘 나갔던 놈이 앞으로도 잘 나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과거에 못 나갔던 애가 앞으로도 못 나간다. 이 두 개가 같은 한꺼번에 그 두 개를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 잘 나가고 못 나갔던 사람이 못 나가고.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죠. 될 놈 될, 안 될 안.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past winner will be future winners, past losers will be future losers. 이런 현상이 전통적인 자산시장 수익 리턴에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시장에서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목격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제 이런 팩트가 발견됐다면 저희가 추가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걸 연구하는 건데요. 즉 생각해 보세요. 과거 수익률을 보고 과거 수익이 좋았던 애들, 그게 앞으로도 잘 나갈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애들을 사야겠죠. Buy past winner, 또는 저희가 long position, take a long position on past winner. 그리고 과거에 못 나갔던 애들이 앞으로도 못 나갈 거랍니다. 그걸 알아요.
수익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한동안 떨어졌던 그 어떤 주식이나 코인이 있다면 그거를 팔아야 되겠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 파는데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더리움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더리움이 과거 수익이 안 좋았어. 그래서 앞으로 이 수익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돼요. 근데 나는 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맥스인가요? 그런데 가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Take a short position on losers. 그러면 위너는 앞으로도 위너가 될 거니까 플러스고요. long이란 말 자체는 플러스랑 뜻입니다. Take a plus position. 그럼 플러스가 되고요. 이거는 loser는 앞으로 못 나갈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take a short position이라는 게 뭡니까? 제 옛날 영상에 하나 보시면 take a short position이라는 거는 profit을 gain을 얻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if price is fall, price is fall 할 때 gain을 얻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 그게 take a short position입니다. 그냥 셀링 하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져요. 그때 short이라는 얘기는 또 negative라는 뜻이거든요. 마이너스 타임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 포지션을 두 개를 한꺼번에 취하는 거예요. buy winners and sell losers, past losers. 그러면 long에서도 먹고 short에서도 먹고 뭐 이런 전략이 모멘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take a short 포지션을 취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여러모로 또 다른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 sell loser, take a short position loser는 안 하겠다. 뭐 그냥 패스트 위너만 사겠다. 그런 전략이 오히려 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 비트코인 수익률 데이터를 봤더니 그 모멘텀 팩터가 발견됐답니다. 특히나 weekly return에서요.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과거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보고 이 기간에 수익이 포지티브였다면 앞으로도 포지티브가 될 확률이 높다. 그걸 모멘텀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주식, 이 코인 시장은 아무래도 24시간 열려 있고 주말에도 하니까 월로 보기보다는 위클리로 보는 편이 낫고 위클리에서 더 많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효과는 higher return weeks에 더 커졌다. 이건 이제 테이블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14번 테이블. 네. 지금 일단 데일리 데이터를 가지고 돌렸네요. 근데 즉 오늘 포지티브한 리턴이 있었다면 내일에도 3일 후에도 5일, 6일 후에도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니까 R스퀘어가 꽤 낮네요. 네, 거의 0%, 1% 수준이니까 그렇게 많이 이런 현상을 목도할 수 없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경제적으로 economically 유의한지에도 좀 알아봐야 될 테고, 그리고 R스퀘어가 낮다는 얘기는 그 설명력이 그렇게 높진 않다. 여기는 거의 없다는 뜻이네요. 이거 너무 낮지 않냐?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조금 의미가 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위클리로 보시면 3%, 5% 수준으로 이렇게 유의성이 설명력이 있는데 타임 시리즈 분석에서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네. 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리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의 설명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나름 괜찮은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만 알려드리고요. 저희의 메인 포인트 위클리를 볼게요. 위클리 리턴, 즉 이번 주에 플러스 리턴, 즉 양봉, 양봉이 나왔으면 그 다음 주에도 양봉이 나올 확률, 그 다음 주 약 3주간에 걸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봉이 나타날 확률이 높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제법 큰
attractive한 매력적인 finding이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테이블을 보시면 오케이. 그래. 이번 주에 잘 나갔으면 앞으로도 잘 나간다고? 그거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 겁니다. 즉, 여기 5개 그룹으로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이니까요. 비트코인의 지난 거의 한 7, 8년간의 위클리 리턴을 다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1년에 52주는데, 대략 잡아서 10년이라고 할게요. 10년 동안 위클리 리턴을 잡으면 총 몇 개입니까? 네, 520개의 위클리 리턴이 나오죠. 이거를 솔팅을 한 겁니다. 솔팅. 가장 작은 리턴부터 큰 리턴까지. 그래서 이게 좀 계산하기 편하게 500개라고 할게요. 네, 500개의 위클리 리턴이 있는데 솔팅을 한 거예요. 넘버 1부터 쭉 해서 500까지. 위클리 리턴이 여기가 가장 낮은 거예요. 가장 낮은 거. 그러면 뭐 마이너스 한 40% 되겠네요. 아마. 가장 높은 리턴을 한 50%라고 할게요. 50%. 이렇게 쭉 솔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5개의 그룹핑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5개의 그룹이면 20%씩. 그럼 100개씩이네요. 1번부터 100번까지의 가장 낮은 수익률을 한 그룹핑으로 하고 그게 로우 그룹이고요. 차례차례 그렇게 해서 401번부터 500번까지의 가장 높았던 위클리 리턴을 5번 그룹에다가 이제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 섭 그룹별로 이 모멘텀 이펙트가 있나 추가로 본 겁니다. 일단 여기 리턴을 보니까 가장 낮은 20%의 그룹에는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15% 정도 됐네요. 그리고 가장 높은 그룹은 평균 수익률이 27% 정도. 예,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룹핑 5개를 해놓고 각각을 본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먼저 볼게요. 가장 낮은 그룹. 즉, 이거는 루저죠, 루저. 루저들의 모임을 보니까 이 수익률을 the week after, 2 week, 1 week, 3 week, 4 week 봤더니 사실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저들을 해서 봤더니 원래는 모멘텀 이펙트라는 얘기는 루저들은 앞으로도 루저가 될 거라는 건데 이 비트코인만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니까 과거의 루저가 미래의 루저가 되는 경향은 나타나지 잘 안 보이네요. 이 비트코인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next group 그닥 큰 유의성이 없네요. 마지막 가장 큰 그룹, 즉 굉장한 winner, past winner 그 그룹을 보니까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4주에 걸쳐서 그 양봉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주 큰 양봉이 생기면 그 다음 주도 양봉, 그 다음 주도 양봉, 그 다음 주 아주 유의하게 양봉이 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 나갔던 그룹들을 봐도 제법 양봉이 뜨는 그런 모멘텀 이펙트가 발견되고 있네요. 네.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모멘텀 이펙트가 리턴이 높았던 위크에는 더 스트롱하더라.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모멘텀 이펙트라는 거는 원래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더라. 근데 이 비트코인을 보니까 못 나가는 사람이 못 나가는 경우는 그건 잘 모르겠고 다만 잘 나가는 애들이 엄청 잘 나가더라. 그 파인딩이 그거를 발견했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발견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큰 양봉이 뜨면 장대 양봉이 뜨면 그 다음 주에도 양봉이 뜰 확률이 높더라. 제가 그렇게 차트를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Very interesting.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제로 이런 전략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잘 나갔을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2, 3주에 팔아.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뜰 때마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 2, 3주 후에.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면 얼마나 수익이 더 좋아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나중에 제가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investor attention, 즉 투자자의 관심도가 영향을 미치냐, 즉 비트코인 수익에 투자자의 관심도, attention이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attention 메저로 여기 구글 서치랑 이 다음에 보시면 트위터 서치, 트위터 멘션이 많이 됐냐, 구글에서 그런 멘션이 많이 됐냐, 이걸 찾는 거예요. 뭘 찾았냐면 사람들은 BTC라는 텀을 이 구글 서치나 트위터 멘션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됐는지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테이블을 굳이 보지 않고 이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week's Google search have a positive effect a week or and a 2-week return. 예. 이거 즉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구글 서치가 아니면 트위터 멘션이 많아지면 그 다음 주에나 또는 그 다음 주에 파지티브한 이펙트가 있다. 예. 양봉이 들어설 확률이 좀 더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마찬가지로 더 많이 찾아졌던 week, 그러니까 이 구글 서치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주간마다 다 횟수가 있잖아요. 뭐 어떤 주에는 뭐 10만 회, 잠깐만요. 네, 어떤 주에는 10만 회, 그리고 또 어떤 주에는 네, 뭐 잠깐 화면에 문제가 있어서 네, 다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서치 텀이 많을수록 그 다음 주에 또는 그 2주 후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양봉이 뜰 확률이 있다. 그리고 이 효과는 그 텀이 BTC라는 텀이 더 많이 찾아진 위클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테이블 25에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요. past return이 attention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본 겁니다. 저희가 원래는 투자자들의 attention이 수익에 영향이 있는지 이걸 본 거죠. 근데 사실은 왜 투자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BTC라는 걸 찾을까요? 아마도 그 주나 그 지난주에 뭐 수익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비트코인이 뭐 잘 나가나 보다 하고 뭐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히려 과거의 수익률이 이번 주에 어텐션 증가량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그걸 또 본 겁니다. 봤더니 여기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대요. 즉 이게 어텐션이 리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리턴이 다시 또 미래의 어텐션 그 서치하는 볼륨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즉 이게 단순한 스태틱한 일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다이나믹 릴레이션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이런 단순한 그냥 리그레션으로 돌릴 게 아니라 뭔가 다이나믹하게 그 타임 시리즈를 이용해서 또 다른 분석을 아마도 더 디테일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트위터로 또 비슷한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사람들이 한 게 네거티브한 어텐션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봤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해킹 이런 단어들이 많이 검색이 됐을 때는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더라. 예, 이런 발견도 했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 프라이스 디비던드 레이쇼라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비트코인 월렛 개수, 비트코인 지갑의 개수가
가격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느냐 그걸 본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비트코인 원래 개수를 봤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fundamental value 비트코인의 잠재적 가치, 내재 가치를 표현하는 어떤 한 프락시 대체 매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과 비트코인 가격과 영향이 있는지 봤는데 그닥 관련이 없다고 나왔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원래 개수가 내재 가치의 적절한 매저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네요. 뭐 이게 네트워크 사이즈나 해시레이트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은 내재 가치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결과는 significant하지 않게 나왔고요. volatility 변동성이 혹시 미래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봤더니 not really. 그리고 하나 더 supply factor. supply 이거는 특별히 그 마이닝 채굴하는 코인 위주로 본 겁니다. 즉 채굴 코인들은 전기를 많이 쓰죠. 또 컴퓨터를 쓰죠. 그러니까 전기 회사의 어떤 스탁 리턴이나 컴퓨터 그래픽 카드 파는 회사의 스탁 리턴이 혹시 코인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봤더니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다만 이더리움 그 수익률에는 AMD 회사의 스탁 리턴하고 이더리움의 그 위클리 리턴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인터레스팅한 사실이네요. 팩터네요. 네,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부록으로 오케이, 그래, 코인 시장 포트폴리오의 한 자산으로서 매력적이긴 해. 이제 그거를 결국은 전반부에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록에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정도의 자기네 돈을 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대해서 간략하게 이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연구를 했는데요. 블랙 리터만 모델이라는 모델을 썼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그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투자론을 배우면 나오는 건데 efficient frontier라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자산군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각각이 어느 정도 포션으로 이렇게 해야 가장 좋은 어떤 기분 수익률의 가장 낮은 리스크 또는 기분 리스크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떤 포션으로 해야 그런 포인트를 찾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가장 좋은 옵티멀한 포트폴리오를 찾는 점입니다. 이런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스탁, 본드, 그리고 커런시 관계에서 포션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찾아본 건데 보통 이게 이제 이런 단순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스탁이나 각종 에셋의 리스크나 리턴이 조금만 바뀌어도 평균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 포인트가 막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즉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불안정하니까 그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어드저스트먼트를 해주는 게 이 블랙 리터만인데 나중에 뭐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조금 더 로버스트한 좀 더 안정적인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이다. 그걸 이용해서 또 어떤 가정을 했냐면요. 투자자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옵티마이제이션 모델을 통해서 그렇더라도 투자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최소 1%에서 6%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그들의 옵티멀한 그들의 베스트 퍼포먼스를 제공해 주는데 적절하다. 이렇게 서제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코인 마켓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니죠.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예 코인 시장을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그렇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한 1%에서 6% 수준에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요. 조금만 공격적이거나 그냥 덜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값이 훨씬 많이 높아지겠죠. 네. 네, 여기까지고요. 결론을 내자면 비트코인 수익률 또는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 다음 주에 뭐 그런 걸 예측할 때 모멘텀 이펙트가 발견됐다. 즉 그러니까 과거 윅 수익률이 좋았던 애들이 앞으로도 수익률이 좋을 거다. 과거에 큰 양봉이 생겼으면 앞으로도 큰 양봉이 생길 확률이 높다. 즉 될 안 될 놈이 안 된다. 이거는 살짝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구글이나 트위터에서 BTC라는 단어가 많이 검색되면 그 다음 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